지난 영상에서 SMR 기업 오클로를 다룬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경쟁자로 자주 거론되는 뉴스케이 파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뉴스케이 파워의 역사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2002년 아이다호 국립연구소는 오레곤 주립대학교와 협력해 SMR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2007년 오레곤 주립대학교 연구팀을 이끌던 호세 레예스 박사는 플로렌치니 박사와 함께 뉴스케이 파워를 창업합니다. 2017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또는 NRC에 50MW급 SMR에 대한 설계 인증 신청서 또는 DCA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세계 최초로 NRC로부터 SMR 설계를 승인받습니다. 2022년 뉴욕 증권거래소에 스펙 상장하며 세계 최초로 상장된 SMR 기업이 됩니다. 기존 50MW급 SMR의 출력을 증강한 후 2023년 NRC에 77MW급 SMR에 대한 표준 설계 승인 또는 SDA를 접수하고 2025년 이것을 승인받았습니다. 뉴스케이 파워는 77MW급 SMR을 개발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회사입니다. CEO는 존 홉킨스입니다. 그는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에서 경영학 학사를 취득한 뒤 100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의 EPC 기업 플로어에서 20년 넘게 일했습니다. 2012년부터 뉴스케이 파워의 CEO직을 맡고 있으며 올해 나이 71살입니다. 뉴스케일의 SMR은 한 모듈당 77MW의 전력을 생산하며 일체형 가압 경수로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목표 수명은 60년이고 18에서 21개월마다 연료를 교체해줘야 합니다. 연료는 전홍축 우라늄, 즉 LEU를 사용해 기존 대형 원전의 연료 공급망과 호환됩니다. 핵 연료 주기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뉴스케이 파워의 SMR은 필요한 전력 규모에 따라 작게는 모듈 4개부터 모듈 6개, 많게는 모듈 12개까지 활용을 해 최대 924MW 전력을 생산합니다. 뉴스케이 파워의 SMR 모듈은 여러 분야에 활용 가능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제철, 화학 등 여러 산업 공정에서 필요한 열에너지 공급, 수소 생산을 위한 전력 공급, 해수 담수화, 재생에너지의 보안 전력원, 그리고 석탄 발전소의 대체 등이 있습니다. 한편 뉴스케이 파워는 SMR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데 특화되어 있지만 발전소를 운영하고 상업화하는 능력은 부족합니다. 따라서 기술 외적인 영역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엔트라원 에너지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엔트라원 에너지는 미국계 독립 글로벌 에너지 생산회사로 발전소에 대한 개발 및 소유, 금융 조달을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45년 이상의 경험, 6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프로젝트 수행 경험, 그리고 30기가와트 규모의 SMR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정리하면 뉴스케이 파워는 SMR을 설계하고 제작해 엔트라원 발전소에 납품합니다. 엔트라원 에너지는 뉴스케이 파워의 독점 글로벌 상업화 파트너로서 발전소를 개발, 소유 또는 운영하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 밖에도 뉴스케이 파워는 여러 지분 투자자들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인 플로어는 뉴스케이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EPC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두산에너빌리티, IHI, 사렌스, JGC, 삼성물산, GS에너지 등이 핵심 기자재 공급 및 EPC 지원 등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스케이 파워의 주 고객은 루마니아의 로파워입니다. 로파워는 루마니아 국영 원자력 회사 뉴클리어 일렉트리카와 민간기업 노바파워앤드가스의 합작사입니다. 뉴스케이 파워는 과거 석탄 발전소였던 도이체슈티 발전소 부지에 6개의 모듈형 발전소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2024년 3분기에 로파워와 플로어 간의 기본 설계 또는 FEED 2단계 계약이 체결되었고 뉴스케이 파워는 플로어의 하청업체로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도별 실적 변화를 보겠습니다. 최근 4년간 매출은 꾸준히 올라 2024년 연 매출은 3,7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과 에비타는 적자폭이 커졌다가 2024년 많이 개선되어 각각 1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순이익은 적자폭이 줄어들었다가 2024년 다시 늘어나 1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발행 주식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6월 30일 기준 클래스 A 보통주는 약 1억 3,300만 주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8월 초 최대 5억 달러 규모의 ATM 방식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8월 8일 종가인 39달러를 기준으로 계산 시 약 1270만 달러의 신주가 발행될 수 있습니다. 뉴스케이 파워의 주요 주주를 보겠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공동 창립자이자 CTO로 활동 중인 호세 레이에스가 클래스 A 보통주 169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CEO 존 홉킨스도 클래스 A 보통주 121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뉴스케일의 최대 주주는 초기 투자자인 플로어입니다. 1억 2,600만 주의 클래스 B 주식을 보유해 45.3%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대 주주는 재팬 뉴스케일 이노베이션입니다. 일본 국제협력은행과 3개의 일본 기업으로 구성된 합작법인이고 1,900만 주의 클래스 B 주식을 보유해 6.9%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 여러 기업도 뉴스케일 파워에 투자한 바 있습니다. 2023년 자료를 보면 두산에너빌리티가 390만 주, GS에너지가 515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삼성물산이 518만 주, DS자산운용이 369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내부자 거래는 8월 중순 발생했습니다. 최대 주주인 플로어는 클래스 B 주식 1,500만 주를 클래스 A 보통주로 전환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지분 매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 분기인 2025년 2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먼저 루마니아 SMR 프로젝트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도이체슈티 석탄발전소의 철거를 완료해 신규 SMR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플로어가 주도하는 기본 설계 또는 FEED 2단계는 진행 중이며 플로어와 협력해 FID, 즉 최종 투자 결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FEED 2단계를 통해 일정과 비용이 구체화되면 FID를 거쳐 투자자 및 정부가 자금 투입을 확정하게 됩니다. CEO 존 홉킨스는 FID가 2026년 중후반에서 2027년 초 사이에 승인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2분기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은 8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700만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매출 원가도 62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500만 달러 이상 늘어났습니다. 매출과 매출 원가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루마니아에서 진행 중인 SMR 프로젝트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출 총이익은 180만 달러를 기록해 총이익률은 22% 수준입니다. 영업 손실은 4,3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손실폭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2분기 순손실은 3,76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손실폭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작년 2분기에는 워런트 평가 손실이 순손실을 키웠지만 올해 2분기에는 해당 부채가 소멸되어 순손실이 많이 줄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0.13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18달러 개선되었습니다. 1년 사이 클래스 A 보통주의 수가 50% 이상 늘어났고 순손실도 개선된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2분기 재무상태표입니다. 총 자산은 약 6억 달러이고 그중 유동자산은 4억 4천만 달러입니다. 총 부채는 1억 700만 달러이고 대부분 유동부채입니다. 총 자본은 6억 9천만 달러이고 그중 자기자본은 약 5억 달러입니다. 유동 비율은 422%, 부채 비율은 자기자본으로 계산 시 22% 수준으로 양호한 재무 건전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 현금 흐름표입니다. 영업활동에서는 5,600만 달러가 순유출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유출폭이 감소했는데 매출이 증가하고 이자 수익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투자활동에서는 1억 5천만 달러가 순유출되었는데 현금을 단기 및 장기 투자 자산으로 전환해 이자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재무활동에서는 1억 달러가 순유입되었는데 ATM 프로그램을 통해 신주를 발행했기 때문입니다. 종합하면 2025년 상반기 동안 1억 달러가 순유출되었고 반기 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3억 달러입니다. 이제 애널리스트와의 Q&A를 보겠습니다. 최대 주주인 플로어가 클래스 B 주식을 클래스 A 주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스케일의 사업 전망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플로어의 클래스 A 주식 매각 여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의 사업 전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1년에 몇 개의 모듈을 만들 수 있나요? 연간 최대 20개의 모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2분기에 NRC로부터 77MW급 SMR 승인을 받은 것이 고객과의 논의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많은 고객들이 50에서 77MW 출력 상향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만 하더라도 신규 고객과 상담을 했습니다. 최근 SMR이 승인됨으로써 차별성이 강화되었습니다. 경쟁사 대비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경쟁사와 달리 우리의 모듈은 HALEU 연료가 불필요합니다. 시장에 흔히 공급되는 LEU를 사용하기 때문에 원가 절감 및 조달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또 두산에너빌리티, IHI 등 실제 생산 능력을 갖춘 공급망을 구축했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뉴스케일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될 가능성이 있는 전력 수요자가 누구일까요? 우리의 전략적 개발 파트너인 엔트라원은 정부기관 및 잠재 고객들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24/7 청정에너지를 원하기 때문에 석탄 발전소의 폐쇄 및 원자력 발전의 수요 증가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잠재 고객은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입니다. 12개의 모듈을 모두 가동할 시 거의 1기가와트급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한 개 모듈이 오프라인이 돼도 나머지 11개 모듈이 계속 가동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 분기에 10개의 잠재 고객과 논의 중이라고 했는데 현재 진행 중인 고객 계약 상황은 어떤가요? 새로운 애널리스트들을 위해 우리 비즈니스 모델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고객은 엔트라원 단 하나입니다. 컴퓨터 회사에 인텔이 칩을 공급하듯이 우리는 엔트라원의 모듈을 공급하는 일종의 OEM 역할을 할 뿐입니다. 대부분의 전력 수요자들은 발전소를 소유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단지 24/7 전력을 필요로 할 뿐이죠. 뉴스케일의 또 다른 차별점은 발전소 개발을 엔트라원이라는 파트너에게 맡겼다는 점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연간 20개의 모듈을 제작할 수 있다고 했는데 뉴스케일이 동시에 12개의 모듈 주문과 6개의 모듈 주문을 병행 처리할 수 있나요?
또 2030년 상업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엔트라1과의 조율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는 한 개의 확실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현재 12개의 모듈 생산에 착수했으며 향후 고객 수주 상황에 맞춰 생산 확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030년까지 상업운전하는 목표는 유효하며 그를 위해 장기 조달 부품 확보 및 공급망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고객이 계약을 하지 않으면 수억 달러 규모의 캐펙스 부담을 뉴스케일이 져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고객 계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인가요?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주주들의 자금으로 미리 모듈 재고를 쌓아두는 방식은 지양합니다. 현재로서는 최소한의 장기 조달 부품을 확보하되 계약이 체결되어 주문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공급망 활성화가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공급망은 글로벌에서 제한적이며 특히 미국 내 공급망은 수십 년간 정체 상태입니다. 미국 내 원자력 수요 모멘텀이 큰데 해외에서도 비슷한 고객 관심이 포착되나요? 네, 핀란드, 스웨덴, 독일 등에서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미국 내 고객이 가장 큰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외에는 루마니아 정도입니다. 불과 3, 4년 전만 해도 고객들은 4개 모듈, 6개 모듈을 요청했지만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 및 에너지 집약적 산업의 수요 때문에 최근 고객들은 12개 모듈 이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편 담수화, 수소 생산 등도 SMR의 중요한 활용처이며 특히 수소 생산 단가를 킬로그램당 1.5달러까지 낮추기 위해 수소 가공 기업과 협력한 지 꽤 됐습니다. 미국 내 첫 고객을 올해 말까지 확보하는 것이 목표인가요? 최근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엔트라1과 함께 두세 개의 주요 미국 고객과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실적 발표가 끝나고 한 달 뒤인 9월 3일 엔트라1 에너지는 미국 최대 공영 전력기관인 TVA와 미국 남동부 7개 주에 6기가와트 규모 SMR 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그램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의 SMR 모듈 1개가 77메가와트니까 단순 계산 시 약 80개의 모듈이 건설되는 셈입니다. 이는 450만 가구 또는 60개의 새로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마지막으로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개인적인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유일하게 SMR 설계 인증을 받은 회사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실제로 미국 내 계약과 루마니아에서의 계약이 진행 중입니다. 또 경쟁사 대비 여러 강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존 대형 원전이 사용하는 LEU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HALEU에 비해 조달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여러 전략적인 파트너를 두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자 노력하며 엔트라1이라는 상업화 파트너를 따로 두어 뉴스케일 파워는 기술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만약 발전소도 직접 운영하고 전력 구매 계약도 직접 체결하면 매출 및 이익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리스크도 많이 짊어지게 됩니다. 새로 탄생하는 SMR 시장인 만큼 자신 있는 것에 집중하고 리스크는 최소화하고자 하는 경영 전략이 매우 영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친원전 정책 덕분에 뉴스케일 파워의 SMR 승인 시기도 당겨진 만큼 뉴스케일 파워는 그 수혜를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리스크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경영진의 나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CEO 존 홉킨스와 CTO 호세 레이스는 올해 7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시겠지만 10년 이상을 내다본다면 이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엔트라1과 TVA 간의 6기가와트 규모 프로그램은 반가운 뉴스이지만 실제 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UBS에 의하면 두 회사는 MOU를 합의한 것이고 이는 구체적인 가격과 조건이 확정된 법적 계약과 구별됩니다. 실제로 뉴스케일 파워는 늘어나는 비용 문제로 2023년 SMR 프로젝트가 무산된 경험이 있습니다. 이상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경순이님, 안상준님, 통치셀렉국시님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